늦게 온 게 아니게 됐네, 그지? 자, 이제 리얼 진짜로 해봅시다. 진짜로 모든 게 다 갖춰진 것 같으니까. 자, 요거 네 번째 지문인데요. 밝은 소리가 우리를 끌어들이는 이유와 그 효과의 한계 이렇게 돼 있는데, 글을 읽어봐도 이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정확히는 안 나와 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자. Brightness of sounds means 소리의 밝기는 의미한다. Much energy, 에너지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 높은 주파수에서. 그 다음에 관계사절, which can be calculated from the sounds easily. 여기 위치는요, 선행사로 frequency를 잡으셔도 되고 에너지를 잡으셔도 되고 앞문장 전체를 잡아도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비슷비슷한 말이거든. 어느 쪽을 잡든 큰 문제 없고, 특히 얘는 조동사 결합했기 때문에 수일치 문제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어느 쪽으로 잡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소리가 밝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Violin has many more overtones. 바이올린은 배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누구에 비해서? 플루트에 비해서. 그 다음에 sounds brighter. 여기 얘랑 얘가 동사예요. 바이올린을 주어로 잡아서 has와 sounds가 동사 병렬이다. 이제 바이올린은 많은 배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바이올린은 더 밝게 들린다. 감각동사지, 감각동사. 자, 그리고 오보에는 클래식 기타보다 더 밝다. 그리고 크래시 심벌은 여기 is가 생략돼 있거든. 지금 똑같은 동사라서 크래시 심벌은 더 밝다. 누구보다? 더블 베이스보다. 세 가지 예시가 나왔는데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바이올린이 플루트보다 높은 음이라는 건 너무 뻔한 얘기죠. 그치? 그 다음에 오보에가 클래식 기타보다 높은 음이라는 것도 뻔한, 애초에 클래식 기타 잘 안 들려요. 되게 소리가 작단 말이야, 이거는. 자, 그리고 크래시 심벌, 이게 뭐 하는 양반이냐면 그 드럼 칠 때 이 왼쪽에 있는 이 원판 같은 거 후린 거 있지, 가끔. 뭐 이렇게 좀 고조됐을 때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크래시예요. 걔가 당연히 더블 베이스보다는 소리가 높지 않겠어요? 뭐 이 정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당연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밝은 소리를 좋아한다. 결국 우리가 제목으로 추정하건대 이 이유를 찾는 게 글의 목적이겠지. 사람들이 왜 밝은 소리를 좋아하는지 이걸 찾을 거야. 이거를 좀 유식해 보이게 영어로 써볼게요. 자, brightness가, 즉 밝음이 사람들의 선호, 즉 preference를 이끌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화살표가 만들어지는지를 이 지문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스포한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치? 소리가 밝으면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이 이에 대한 선호를 가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다. The reason is that, 자, 이유는 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는 뒤에 나오는 게 원인이죠. 앞에 나오는 게 결과고, 얘가 결과야. 사람들이 높은 음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원인은 대절이하이다. It makes sound subjectively louder. 요 it이요, 얘가 밝은 소리예요. 그렇겠죠? 자, 밝은 소리가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관적으로 더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써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려놓은 도식에서 brightness에서 preference로 바로 간 게 아니고 이 사이에 뭘 거쳐가는 거야? 이 사이에서 loudness,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점을 거쳐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구조를 수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바로 간다는 게 아니고 소리가 밝다는 것은 소리가 주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전히 여기가 물음표지. 소리가 크면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여전히 설명 안 해줬잖아. 이거 끝까지 설명 안 해주거든, 필자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확히 이유가 진단돼 있지 않습니다. 괜찮지? 이쪽으로 가는 건 설명이 돼 있어요. 주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 네, 설명이 된 거야, 그거는. 근데 주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소리가 왜 선호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다, 지문에.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brightness가 preference를 이끌어주는 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치? 자, 그 다음에 해석을 조금 수정할 건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밝기가 소리를 주관적으로 더 크게 느끼게 하며가 아니고 한다로 바꿔주세요. 이거 한다하고 문장에서 끝내버려. 내가 이거 바꿀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다로 바꿔버리시고요. 요 위치부터는 부가 설명입니다. 한국어 먼저 읽어볼게요. 현대 전자음악과 19세기 클래식 음악에서 나타난 음량 전쟁이 일부이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일부이다. 요 이면을 얘를 소리가 커지는 현상이다라고 잡아버리시면 될 거예요. 결국 관계사절 앞뒤로 문장을 분리해서 앞에까지는 이 부분이야. brightness가 밝음이 주관적으로 소리를 크게 느껴지게 한다라는 내용이고 그 크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음량 전쟁의 일부였다. EDM과 클래식 음악의 장르에서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걸로 전환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알겠지? 이 관계 대명사 절까지 원인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해석상 무리가 있다. 그래서 분리하셔서 이거는 소리가 커짐에 대한 부가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rightness, loudness, preference 이렇게 간다. 일단 자, all sound engineers know 모든 음향 감독들은 안다. that 이하를 안다. if 만약에 이 if절이 길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if절이에요. 자, 만약 그들이 they play that 그들이 재생한다면 트랙을 누구에게? 음악가에게. 근데 어떤 음악가냐? that just has recorded this track. 여기까지 해서 트랙에서 관계사절에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두 번째 동사가 they에 걸릴 수 있어. 결국 방금 내가 관계사절에 끄는 포인트는 이거거든. 이거를 at some higher frequency를 음악가가 하냐, 엔지니어가 하냐의 문제였어요. 음악가는 배음을 더하지 않습니다. 음악가는 자기 악기 연주하고 그냥 심화인 거야. 그냥 나가는 거야, 얘는. 그 나가고 나서 엔지니어가 그걸 가지고 배음을 추가할 건지 뭘 할 건지 커트를 할 건지 뭘 할 건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거든. At some higher frequency를 하는 주체가 they예요. 즉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반드시 관계사절을 끊어내야 돼. 괜찮지? 요게 복수인 이유도 여기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뮤지션에 걸려있었으면 단수였겠지. 그치? 이것도 힌트다.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해보면 모든 엔지니어들을 알아. 그들이 만약에 트랙을 음악가에게 틀어준다면 근데 어떤 음악가? 방금 그 트랙을 녹음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높은 주파수를 더한다면 자, 그렇다면 the musician, 음악가가 will immediately like the track much better. 그 트랙을 훨씬 좋아할 거라는 걸 알아. 높은 음을 더하면 주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좋아한다의 사례예요, 이게. 그치? 높은 음을 더하면, 즉, add some higher frequency, 높은 음을 더하면, 배음을 추가하면 음악가가 좋아할 거라고, preference가 올라갈 거라고. 그리고 그 사이에 빠져있는 과정이 아무래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게 preference로 작용했다라는 해석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괜찮죠? 이건 결론 부분만 가지고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래. short-lived effect. 잠시 동안만 살아있는 효과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람들은 이거 find A, B예요. find such sounds. 그러한 소리를 너무 밝다고 여긴다. 즉, preference 어떻게 된다는 거야? preference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거. 장기적으로는 너무 밝은 소리에 대한 선호는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결국 뭐라는 거야? 이거 착시라는 거지. 이거 잠깐 동안만 존재하는 효과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이어폰가 요즘은 다 무선 이어폰 써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들 나이 땐 말이야. 그 이어폰 막 뭐 그 3,000원짜리, 5만원짜리, 30만원짜리 이런 게 다 있었어. 그 중에 A8이라고 뱅앤올룹스 A8이라는 이어폰 있었는데 혹시 요거 아는 사람 있나? 귀에 이렇게 끼는 그 이어폰이었거든. 이게 고음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애들이 이게 음질이 한 20만 원 했거든 그때.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들이 막 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동경의 대상이었던 것도 있는데 이 고음이 엄청 세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애들이 와 청량하다 막 가수가 옆에서 부르는 것 같다 하면서 별 연병을 다 떨었던 이어폰이야. 근데 이거 결국 6개월 있다가 보면 너무 밝아서 귀가 아파.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얘를 딱 들었을 때는 고음이 짱짱하게, brightness가 짱짱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6개월도 안 돼서 이걸로 도저히 못 듣겠어. 이거 너무 하이가 세. 너무 귀가 피곤해. 이렇게 됐어. 대부분 애들이. 이게 저 사례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사람들 장기적으로 너무 밝다고 느낀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뇌를 좀 키셔야 돼요. 뇌가 필요하다 여기. 자, 그러므로 가주어진 주어 It is wise not to play back such a track with too much brightness. 여기까지 해서 문장 끝. 자, 일단 가장 먼저 이거부터 보자. 요 not이 wise 쪽으로 붙은 게 아니고 얘가 이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럼 해석상 이렇게 된다. 재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재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가 아니고 재생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해석입니다. 잘 봐두세요. 자, 재생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 어떠한 트랙을, 그러한 트랙을. 앞에 어떤 트랙 얘기 나왔죠? 인위적으로 높은 주파수가 첨가된 트랙 얘기가 나왔지. 서치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이 트랙이에요. 그리고 뒤에 설명도 있습니다. With too much brightness. 너무 높은 음이 많이 추가된 그러한 트랙을 재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괜찮아요? 인위적으로 higher frequency를 더해서 재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이 as가 because거든요. 여기서 because it normally takes quite some time. 얘도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뭐 하는데? to convince. 설득하는 데에 음악가를 대절리하라고. 그럼 여기서 요 convince는요. convince A, B의 구조고요. 다만 이 B 자리가 대절인 거야. 사형식 동사고 A에게 B를 설득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시면 음악가에게 대절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재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대. 그럼 바로 해석해 보자고. Less brightness. 밝기를 줄이는 것이 그의 음악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음악가가, 연주자가 음향의 전문가야? 연주자는 음향 전문가가 아니지. 연주자는 자기 악기를 잘하는 사람이지 믹싱, 마스터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믹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인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자주 하는 이 실수를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음악가도. 얘도 지가 녹음해놓고 높은 배음을 첨가해주면 이거 소리 좋은데요?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마치 우리가 착각을 하듯이. 하지만 엔지니어는 전문가죠. 엔지니어는 그걸 알아. 그거 어차피 오래 못 갈 거 알아. 그러니까 애초에 들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높은 배음을 첨가해서 들려주면 음악가 또한 우리처럼 이게 좋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설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설득해야 되잖아. 그 엔지니어가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내일 다시 들어보시면 너무 높을 거고 6개월가 어떻게 귀가 피곤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를 치면 설득을 해야 되잖아. 그 연병을 떨 바에는 그냥 애초에 들려주지 마라. 애초에 높은 음을 첨가하지 않은 채로 들려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괜찮죠? But only briefly. 이게 어떤 해석이라고? 그 효과의 한계였지. 이 효과는 음악가들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연주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아예 들려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요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 연주자에게도 뭐 배음 버전이라고 쓸게요. 배음 버전을 들려주지 마라.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 안 그러면 네가 걔 설득하느라 고생 좀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이해할 수 있죠, 이거? 자, 다음 걸로 가보자. How seedlings adapt to light and darkness. 이거 쉽습니다. 쉬운데 어휘가 조금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들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그것들만 좀 조심하면 글의 요즘 굉장히 쉬워요. 방금 글처럼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글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근데 먼저 내가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 당신들 실험할 때, 변인 통제라는 말 알아요? 변인 통제? 변인 통제 뭐 하는 거지?
달라지는 거 없애는 거 뭐 대충 맞는 말이긴 해요. 자, 변인 통제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어떤 비타민을 출시했어. 그리고 출시 6년 정도가 지나서 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고 싶다고 쳐보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비타민을 먹은 사람들과 안 먹은 사람들 간의 건강 상태를 비교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된 연구죠. 왜 잘못됐냐면 봐봐. 일반적으로 비타민을 챙겨 먹는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 그치?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아마 여기 있는 사람에 비해서 술도 덜 마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영양제도 분명히 챙겨 먹을 가능성이 커. 운동도 많이 할 가능성이 커. 흡연도 안 할 가능성이 커. 무슨 말인지 보이지? 애초에 비타민 챙겨 먹는 놈은 다른 건강을 위한 조치들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건강하다고 해서 이게 이런 것들 때문인지 비타민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변인을 통제하면 어떻게 되냐? 변인 통제하면 이런 것들을 싹 다 통일시키는 거야. 얘네 식단 동일하게 간다. 흡연량 동일하게, 흡연 안 시켜야겠지. 흡연 못하게 한다. 음주량 동일하게 간다. 운동량 동일하게 가. 모든 걸 다 통일시키고 비타민을 먹었냐 안 먹었냐만 가지고 실험을 해야 정확히 효과를 알 수 있겠죠. 이게 변인 통제가 된 거거든. 이걸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얘기가 있다. The scientists have observed plants growing in the dark. 자, 어둠 속에서 자라는 식물을 관찰한 과학자들은 have found, 발견했다, that 이하를 they are vastly different, 굉장히 다르대 in appearance, form, and function. 외형, 형태, 기능에서 굉장히 다르다. 어디로부터? From those grown, 성장한 in the light, 빛 속에서 큰 애들에 비해서. 그러면 결국은 자, 어둠 속에서 큰 식물과 빛 속에서 큰 식물을 비교해 보니까 얘네가 굉장히 달랐다는 거야. 어디에서? 외형, 형태, 기능에서. 그렇지? 자, 결론적으로 얘네가 외형, 형태, 그리고 기능에서 상당히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내가 변인 통제 얘기를 했잖아. 괜히 얘기한 게 아니겠지? 이 글에서 변인 통제했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둠과 빛이라는 이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을 통일시킨 상태에서도 저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러면 나머지 요건들을 진짜 통제를 시켰는지 해보자. This is true even when the plants in different light conditions. 다른 빛 조건 하에 있는 이 생물들이 어떻대? Are genetically identical. 무슨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동일하대. 변인 통제 1. 그치? 아까 이 예시로 치면 운동량이 똑같은 거야. 두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 자, 두 번째. Are grown under identical conditions of temperature, water, and nutrient level. 온도, 물, 그리고 영양 수준에서 동일했다. 자, 여기에서 술 마시는 양, 담배 피는 양, 다른 영양제 먹는 양이 다 똑같았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게 맞췄다. 못 빼고 빛 아래에 있냐, 어둠 아래에 있냐 빼고. 자, 그래서 유전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마저도 모두 똑같이 맞췄어. 딱 뭐 하나 빼고 빛과 어둠 하나 빼고.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제가 어법만 좀 챙겨보자. 여기 growing이요. 이 observed가 지각동사거든. 얘가 지각동사다. 따라서 이 자리에 growing 또는 grow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래. 저 위에 것만 본다. 자, 그 다음에 이거 grow은 되면 틀렸을까요? 식물이 자란 것을 관찰했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겠지. 이거 중간태의 성질이기 때문에 셋 다 됩니다. 이 자리에 growing, grow 뿐만 아니라 grow운도 들어갈 수 있어.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요 밑에 두 개가 되는 이유는요. 원래 얘가 지각동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각동사의 목적보어는 ing랑 동사원형 된다고 배웠잖아. 그치? observe가 지각동사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저 두 개는 원래 되는 거야. 원래 돼. 그 다음에 얘가 되는 이유는 해석상 생각을 해보시면 식물이 자라고 있는 걸 관찰했다랑 식물이 자란 것을 관찰했다랑 같은 말이에요. 이 문맥에선 그래. 그래서 이 자리에는 pp형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세 개가 다 돼요. 괜찮죠? 자, 반면에 그럼 이제 물어본다. 선생님, 그럼 밑에도 똑같은 논지인데 밑에도 그럼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텐데 밑에는 달라요.
밑에는 달라. 왜냐면 이번엔 얘가 those를 수식하는 분사지. 분사 중에 원형 부정사라는 형태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grown 또는 growing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전체. growing은 돼요. 이거 혼용 가능해. 얘는 괜찮아. 능수동은 문제가 안 돼. 하지만 뭘 안 돼? grow는 안 돼. grow는 저렇게 those란 명사를 뒤에서 꾸밀 수 있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구분이 되지. 능수동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ng랑 pp가 둘 다 되는 거예요. ing, pp는 능수동 구동이 없어도 되는 거고, 즉 여기 이만큼은 얘네는 그러니까 얘랑 얘는 능수동 구분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되는 거고, grow는 여기가 지각동사 자리니까 특별히 쟤만 되는 거야. 얘는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요 밑에 거는 능수동이 섞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얘는 목적 보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grow는 못 써요. 이거 괜찮지? 괜찮다. 자, 그 다음에 보자. 일단 요거 잘 챙겨 두시고 나머지는 뭐 이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얘는 그냥 보면 되겠지. 얘 문제 없지? 자, 다음 거 봅시다. Seedlings grown in the dark. 자, 어둠 속에서 자란 묘목들은 limit, 제한한다. The amount of energy, 에너지의 양을 제한한다. 어떤 에너지? Going to organs, 기관으로 가는 어떤 기관들 that do not function at full capacity in the dark. Like 이 친구들. 요렇게 묶입니다. 그러면 일단 구분 분석은 됐으니까 어둠 속에서 자란 애들이에요. 얘는 에너지 제한한대. 기관들로 가는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예를 들면 뿌리라든지 이게 나뭇잎이에요. 나뭇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잎과 뿌리. 자, 그리고 대신에 여기 and, instead가 같이 쓰인 게 접속사가 두 개 같이 쓰인 게 아니고요. and는 접속사고 instead은 연결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접속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 동사 두 개가 붙기 위해서. 연결사는 선택이에요. 이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initiate, 이거 instead 없다고 생각하고 읽어봐. 이거 문제 없다? 괜찮다? 해석이 좀 불분명해질 뿐이지 이거 없어도 돼요. 이렇게 되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되시겠죠? 연결사는 접속 기능이 없어요. 연결사는 부사야, 접속 부사. 자, 어쨌든 instead, initiate.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instead가 나오고 새로운 동사가 나왔다는 거는 앞뒤로 반대말을 하고 있다. 반대말처럼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 긍정으로 뒤집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실제로 읽어봐봐. 위에 제한한대. 에너지를 제한하고 대신에 여기다 쓴대. 그럼 두 개 양립 가능한 진술이잖아. A로 가는 에너지를 제한하고 대신에 B에다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면 두 개 같은 말이죠, 사실상.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같은 말이지 전형적인 instead를 이용한 구문이죠. 그렇죠? 제한한다. A로 못 가게 한다. 대신에 뭘 시작한다? 이게 그거야. 줄기 연장이에요. 줄기 연장. 줄기 연장을 시작한다. 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to propel the plant out of darkness. 식물을 어둠 속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둠 속에 이렇게 식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되죠. 근데 어둠 속에 있어. 햇빛이 안 들어와.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나뭇잎을 크게 만들어놔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지. 그치? 나뭇잎을 이만하게 만들어놔도 어차피 햇빛이 안 들어오면 이거 그냥 무거운 것뿐이야. 뭔가 기능을 못한단 말이야. 차라리 얘가 어둠 속에 있으면 나뭇잎에 몰빵할 게 아니고 어디다 몰빵을 해야 돼? 줄기를 만들어서 얘를 밖으로 빼내서 얘가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지? 자, 반면에 빛 아래에 있는 식물은 이미 얘는 빛을 잘 받고 있어. 굳이 줄기를 늘려가지고 다른 데로 보낼 필요가 없고 이 친구는 그냥 나뭇잎을 크게 만들면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어둠 속에 있는 친구는 나뭇잎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기능하지 않는 애들한테 에너지 안 주고 대신에 얘를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줄기 연장에 몰빵을 한다. 빛이 있는 경우에는 seedlings reduce the amount of energy. 에너지의 양을 제한한다. 근데 어떤 에너지? They allocate. 그들이 할당하는 어디에? To stem alligation. 줄기 연장에 할당하는 에너지 양을 줄인다. 왜겠어요? 얘네는 줄기 연장을 안 해도 돼. 얘는 이미 햇빛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줄기 연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나뭇잎을 크게 만들어서 광합성 효율을 올리면 그만인 거야. 괜찮지? 얘는 이게 필요가 없다.
The energy is directed to. 자, 에너지는 어디를 향합니까? 어디를 향하죠? Expanding. 확장하는 곳을 향한다. 그들의 나뭇잎을. 그 다음에 발달시키는 것을 향한다. Extensive root system. 복잡한 뿌리 체계를. 그럼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어둠 속에 있는 애들은 어디다 몰빵한다고? 얘는 줄기 연장에 몰빵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치? 줄기 연장을 해야 뭐 광합성을 하든 말든 뭐 나중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미 빛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줄기 연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는 나뭇잎. 잎을 거대하게 만들고 자, 뿌리 시스템을 공고히 해서 그 자리에 자리를 잡는 걸 목표로 하는 거야. 어둠에 있는 친구는 왜 뿌리를 안 내리겠어? 거기가 적절하지 않은 장소일 수도 있어. 계속 줄기 연장을 해봤는데 결국 안 되면 씨 빼가지고 딴 데로 가야지. 그치? 얘는 이미 빛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아, 여긴 내 것입니다 하고 뿌리를 내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의 기능이 다르다. 그리고 기억하실 거는 얘네가 지금 외형 형태 기능상의 상이한 다른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각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히 얘는 같은 식물이었지. 두 번째 문장에 보면 분명히 얘네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식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물, 온도, 그리고 영양 수준 같은 모든 다른 요소들은 동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더라. 그게 표현형 가소성이에요. 자, 이제 위기가 왔어. 일단 표현형이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가소성이란 말은 더더욱 모르겠고 영어로 보니까 진짜 모르겠어. 그치? 자, 근데 얘를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걸로 내가 바꿔드릴게요. 이거 후천적 가변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후천적 가변성. 표현형 가소성 말고 요거를 후천적 가변성 내지는 적응성 요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쉬울 겁니다. 더. 그리고 실제로 저 PH로 시작한 단어 있죠? 저거 반대말이 지네릭이에요. 그건 선천적이라는 뜻이잖아. 유전적이니까 선천적이지? 선천적의 반대니까 후천적이 맞습니다. 가소성은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튀어나왔지? 왜 후천적으로 모양이 바뀌어? 얘네 같은 과였잖아. 얘네 같은 식물이었잖아, 두 개. 그치? 모체가 같았어요, 두 식물이. 분명히 얘네 유전적으로 동일한 식물이었다? 그런데 얘네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식물이 돼버렸어. 하나는 잎이 거대한 식물이 됐고 하나는 줄기가 긴 식물이 돼버렸다고.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후천적으로 환경에 적응한 사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괜찮지? 더 쫄 필요 없다, 여기. 이게 다예요. 자, Settling adapts to distinct environmental conditions. 묘목은 다양한 환경 조건에 적응한다. 뭐 함으로써? By modifying. 수정함으로써 그 형태를. 그 다음에 the underlying metabolic and biochemical processes. 생화학 과정 또는 대사 과정을 수정함으로써. 이거 얘기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 거야. 마지막 문장 별거 아니다. 그치? 결국은 그 유전적으로 동일했던 두 식물이 어둠 속에 있냐 빛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각각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 과정에서 변인 통제는 완벽하게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물론 뭐 이제 물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빛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후천적 가변성, 후천적 적응성입니다. 괜찮죠? 이해할 수 있지? 자, 세 번째 거 가보자. 반음형인데요. 자, 요거는 일단 저 반이란 단어를 좀 아셔야 돼. 반. 저게 절반만 음영진 건 아니겠지? 카운터잖아, 카운터. 카운터가 뭔가에 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쁘다 말고 뭐뭐에 반대하다라는 뜻이야, 카운터가. 쉐딩이 음영이거든? 색깔 칠하는 거. 색깔 칠하는 거를 반대한다. 색깔 칠하는 것을 되돌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자. 근데 먼저 그 결론부터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긴 동물 있잖아. 보통 동물이 이렇게 생겼거든. 위에가 어둡고
밑에가 밝아요. 자, 이 상태에서 햇빛이, 여기가 햇빛이라고 쳐봐. 마침 밝네. 자, 햇빛이 이렇게 비춰. 그럼 위에 부분의 색깔이 어떻게 돼? 연해지지. 아랫부분은 그림자져서 어두워지죠. 이거 햇빛 아래서 하나의 색으로 보여요. 이게 카운터 쉐딩입니다. 쉐이딩을 뒤집어주는 거야. 왜 그렇게 할까요? 얘가 한 색깔로 보여야 얘가 잘 숨을 수 있겠지. 포식자로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자고. 이거 읽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처음 들으면 이제 뭔 소리야 싶지만 되게 당연한 얘기다. Counter shading is a process of optical flattening. 이 반음형은 시각적 평탄화의 과정이다. 이 말이 좀 쫄리는데 시각적 평탄화, 눈에 안 띄게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평탄화시킨다는 건 납작하게 만든다는 거잖아. 안 띄게. 시각적으로 눈에 안 띄게 만드는 과정이다. 뭘 하는? That provides camouflage to animals. 동물에게 위장을 제공하는. 그래요. 선행사는 옵티컬 플래트닝으로 잡으셔도 되고 프로세스를 잡으셔도 되고 카운터 쉐딩을 잡으셔도 돼요. 어느 쪽으로 가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단수잖아. 이제 근데 아마도 동사 넘어가서 있질 않기 때문에 프로세스나 플래트닝 둘 중에 하나겠지. 나였으면 프로세스 잡을 것 같긴 한데 큰 차이 없어요. 똑같은 말이야 다. When sunlight illuminates an object from above. 자, 햇빛이 위에서 사물을 비출 때 the object will be brightest on top. 사물은 뚜껑에서 가장 빛날 것이다. 그 혹시 여러분 한성원 선생님 아시나? 수학 한성원 쌤 알지? 내가 한성원 쌤 현강을 들었거든 고3 때. 맨 뒤에 앉아있는데 그 양반이 프로젝터를 썼어요. 그 양반이 여기가 좀 날아가 있잖아. 그치? 프로젝터를 쓴데 이 프로젝터의 강력한 빛, 거기가 이런 프로젝터가 아니야. 한 2천만 원짜리 이만한 프로젝터 쓴단 말이야. 거기서는. 자, 그 프로젝터의 강력한 빛이 이 양반의 뚜껑에 반사돼가지고 내 눈으로 들어오는데 진짜 눈이 부셨어. 뚜껑에 맞았기 때문에 빛은 뚜껑에서 반사되는 거죠. 그치? 그 사람이 만약에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말이 좀 이상한데 한성원 선생님이 비키니를 입고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 사람의 뚜껑이랑 그 사람의 다리는 같은 색이어야 되잖아. 그 뚜껑에 털이 없으니까. 그치? 자, 근데 뚜껑이 다리보다 훨씬 더 밝은 색일 거라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여기 비키니를 입고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상상은 하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해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리고 내가 뚜껑이 없다고 쳐봐. 이 뚜껑 뚜껑이 없다니까 자꾸 누가 생각나. 그게 아니고 하여튼 자, 뚜껑이 없다 쳐봐. 그러면 이 뚜껑이 가장 밝고 여기가 가장 어둡겠지. 그쵸? 이거 괜찮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 얘기야. 너무 좀 불쾌한 상상을 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약간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다고. 자, 그러니까 뚜껑이 가장 밝을 거래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한 색이었죠. 뚜껑이랑 다리가 같은 색이다. 근데 빛이 뚜껑에만 비쳐. 그럼 뚜껑은 밝아지고 여기는 어두워지겠지. 나 원래 한 색이었는데 투톤이 돼버렸네. 그쵸? 애초에 나는 단색이었는데 뚜껑에다가 빛을 조사하니까 어떻게 됐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양분돼 버렸어. 반면에 아까 동물은 애초에 색이 어때요? 위에가 어둡고 밑에가 밝지. 얘는 그러면 빛을 비췄을 때 얘가 섞이는 거예요. 이 윗부분은 어두워지고 이 아랫부분은 밝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게 한 색깔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섞이는 거고 우리 같이 색깔이 하나인 사람들은 단색이었을 때 뚜껑에다가 빛을 비추면 위에는 밝아지고 아래는 어두워지니까 오히려 잘 보이게 된다. 이렇게. 자, 그래요. The color of the object will gradually shade darker toward the bottom. 이 사물의 색깔은 점차 어두워질 것이다. 어디를 향해 가면서? 바닥을 향해 가면서. 그 비키니 입고 있는 날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는 이렇게 비추면 여기는 밝고 여긴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좀 불쾌할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 비키니 얘기는 조금 그렇잖아, 그지? The shading gives the object's depth and allows the viewer to distinguish its shape. 이 shading은 즉 음영은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랑 얘랑 색깔이 달라졌어. 그 이제 음영이 생긴 거잖아. 이 음영이 준다 사물에게 무엇을? 깊이를 준다. 그 다음에 허락한다. 보는 사람이 구분하도록 그 모양을.
음영이 져 있으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바운더리로 생겼는지 알 수 있지. 그치?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단색이었는데 빛을 받으면 색깔이 여러 개로 바뀌기 때문에 잘 보인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므로 even if an animal is exactly but uniformly the same color as a substrate. 이 substrate가 배경이라는 뜻입니다. 배경, 바탕. 자, 심지어 동물이 완전하게 그리고 통일감 있게 같은 색이더라도 배경과 단색이더라도 빛을 받았을 때 위에가 밝아지고 밑에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눈에 잘 띈다고. 원래는 배경이랑 똑같은 단색이었기 때문에 이게 보호색이었어요. 원래는 안 보였단 말이야. 근데 빛을 딱 받는 순간 뚜껑은 보호색보다 밝아지고 아랫부분은 보호색보다 어두워지니까 허리 부분만 보호색으로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괜찮지?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뒤에 배경이랑 원래 내가 똑같은 색이야. 근데 빛을 받으면 이 윗부분은 얘보다 밝아지고 아랫부분은 얘보다 어두워진다고. 그럼 내 음영이 보이잖아, 이제. 그쵸? 일단 빛이 없었을 땐 어차피 안 보일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 끼입니다. 원래 배경과 똑같은 색이었어도 빛을 받으면 위아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It will be easily visible. 잘 보일 것이다. 빛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단색이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are darker above. 위에 더 어둡고 밑에 더 빈칸하다. 여기 지금 보시면 darker above는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가 문제다. Then they are 하고 나서 뭔가 빠져있지. 이거 지금 대동사로 빠져있지. 여기 뭐가 들어갈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부분 학생들이 light라고 쓰거든. light라고 쓰면 이거 비문된다. light라고 쓰면 darker이란 말이 못 나와요. darker이 더 어둡다잖아. 더 어둡다가 나오려면 어둡다가 먼저 있어야지. 그치? 이거 생략된 게 dark입니다. 뭐 이걸 이렇게 엄밀하게 물어보진 않을 거지만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들이 아래쪽에 어두운 정도보다 위쪽에서 어두운 정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밝은 것보다 더 어둡다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 되게. 그치? 둘 다 어둡다는 걸 전제로 그 어두운 정도가 아래보다 위에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은 뭐가 아니야? 배경과 같은 단일의 색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얘는 가정이었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투톤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에가 어둡고 밑에가 밝다. 그 이유 이렇게 생긴 이유가 위에서 빛을 빛이 이렇게 밑에서 비추지는 않잖아. 위에서 빛을 받았을 때 요 윗부분은 요 지금 어두운 요 왜 안 나오냐 이것도 무엇? 정상인 게 하나도 없네. 자, 이 윗부분 여기 있죠? 여기는 빛을 받아가지고 밝아져. 밝기가 올라가. 반면에 이 아랫부분, 여기 밝은 부분은 여긴 밝기가 내려가죠. 그래서 한색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거의 다 끝났다, 이제. When they are illuminated from above. 자, 그들이 위에서 빛을 받을 때, the darker back. 내가 이 글을 처음 모의고사 나왔을 때 읽으면서 여기서 딱 약간 고민을 했었어,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을 했거든? 그게 무슨 고민의 흔적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darker back이잖아. 등이 어둡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등은 위가 아니고 아래에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야. 무슨 이유?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 많은 학생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잘 보면 동물들은 보통 이렇게 있기 때문에 등이 위에 있는 게 맞아요. 그치? 우리 인간들은 등이 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밑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잖아.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 형태로 걷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등이 어두운 게 맞습니다. 등이 위에 있는 게 맞아. 괜찮지? 자, 요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혹시 이것도 비슷한 고민을 했으면 해결될 겁니다. 자, 어두운 등 쪽은, 즉 위쪽은 is lightened. 밝아지고 the lighter belly. 밝은 색의 배는 is shaded. 그늘지게 된다. 빛을 받으면 얘네가 하나의 색이 된다.
뭐 이런 거 적어 드리면 the lighter bag is lightened, the lighter belly is shaded 뭐 이런 거 뻔한 얘기죠. The animal does appear to be a single color. 자, 그러므로 요것도 접속 부사예요. 그러므로 동물은 appears to be a single color. 단일의 색깔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쉽게 blends in까지가 동사다. 섞인다. 누구와? 주변 환경과. 이 섞인 색이 주변 환경과 같도록 진화를 했겠지, 당연히. 이제 원래 단일의 색이 주변 환경과 같도록 진화를 했으면 빛을 받는 순간 위아래가 구분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진화를 할 때부터 빛을 받았을 때 얘의 색깔, 빛을 받아서 음영이 졌을 때 얘의 색깔이 이 밖의 색깔이랑 비슷하도록 진화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섞이도록 된다는 거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the pattern of coloring. 자, 이러한 색 패턴은 다시 말하면 counter shading.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된다. 왜 반음영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 음영이 져 있죠. 이 음영을 희석함으로써 오히려 얘가 안 보이는 효과를 달성하는 거지. 그래서 counter shading이에요. 분명히 색깔이 다르잖아. 이 색깔 다른 걸 희석한다고 빛으로. counter shading. 자, 이것은 destroys. 파괴한다. the visual impression. 시각 인상을 of shape in the organism. 그 생명체의 모양에 대한 시각적 인상을 없애버린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안 보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게 한다. 얘가 빛 받으면 뒤에랑 똑같은 색깔이 된다니까 이제. 위에가 가벼워지고 밑에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색이 같은 색이 돼버려. 그럼 이거 시각적 인상을 파괴한다. 안 보이게 한다랑 같은 말이 되겠죠. 안 보이게 한다는 거야. It allows the animal to blend in. 자, 이것은 동물이 할 수 있도록 한다. 배경과 섞일 수 있도록 한다. 뭐 이건 그냥 뻔하게 해석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요거까지만 좀 보여줄게. 아까 다른 지문이었는데 뭐였지? 여기 and instead 있잖아, 이거. 아직 시간이 있니, 우리 혹시? 몇 분이지? 내가 시계가 없어서. 몇 분이지? 시간 요거까지만 보자. 자, and instead가 이게 접속사 두 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치? 이 중에 얘가 접속사다. 얘는 없으면 안 돼요. 얘는 문장 두 개나 동사 두 개를 접속할 때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선택이라 그랬지. 자, 다시 말하면 이 연결사라는 놈은 문장을 접속하는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접속부사가 어디인지 한번 봐봐. 이 지문에서. 여기 however 있지. 이거 꼭 있어야 이 문장이랑 이 문장 연결돼요. 두 개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개 완전히 독립된 문장이잖아. 점 찍고 새로운 문장이 나왔는데 여기다 꼭 접속사를 써야 될 이유가 있나? 안 써도 되지? 접속부사 이런 기능 하는 거예요. 여기 thus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없다고 해서 얘가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돼요? 전혀 상관없지. 얘 없어도 문법적으로 완결한 문장이 된다? 왜? 얘네랑 얘가 둘 다 접속부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야 돼. 그치? 자, 하나 더 보여줄까? 여기 하나 더 있다. 어디 갔어? 여기도 does 있잖아. 요 does 내가 아까 표시해놨지? 요 does도 이거 없어도 이 문장 성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괜찮죠? 이게 접속부사예요. 뭐 접속부사 일반적으로 뭐 does라든지 instead라든지 however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쓰는데 좀 겹쳐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상관이 없다. 자, 반면에 여기는 and 봐봐. 이거 없으면 이거 비문이지. 얘 없으면 이 앞에 문장이랑 이 뒤에 문장 연결 안 되지. 이건 접속사예요.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팔품사를 배울 때 접속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접속부사라는 말은 거의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처음일걸? 이거 들어본 적이 없을걸? 접속부사가 연결사거든? 연결사는 영어에서 품사가 아니에요. 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 그냥 부사야, 부사. 그치? 얘는 필수인 품사가 아니다. 하지만 얘는 필수다. 전형적인 사례는 여기 and는 없으면 안 되지만 저기 does는 없어도 된다. 저기 however도 없어도 되고 저기 does도 없어도 된다. 하지만 여기 and는 없으면 안 된다. 차이 보이지? 요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수능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거고. 자, 그 과제는 이 책 끝내시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잠깐만 영상 끊고 나서 잔소리를 좀 해보면